안녕하세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시는 우리가 알기로는 양사원이 모든 일에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교훈조로 알고 있는데, 깊은 내력을 살펴보면 처절하게 살다간 어머니를 그리는 시라는 해석이 KBS 역사 이야기에서 밝혀졌습니다. 양사원과 그의 어머니, 우리 선조들로부터 현세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그들 어머니의 은공이 뒤에 숨어 있고, 이러한 모성애의 은공으로 훌륭한 인물은 더욱 훌륭한 인물로 재탄생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율곡과 신사임당, 또 만호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대표적인 우리 민족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양사원과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양사원의 아버지 양민이 전라도 영광의 사또로 부임해 내려가는 꽃피는 3월의 어느 날, 어느 총구를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농번기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들러보는 중에 어느 한 집에서 한 소녀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식사 대접을 하겠노라 아리였습니다. 그러고는 신관 사또가 거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며 안으로 모시고 부지런히 진지를 지어 올렸습니다. 하는 태도나 말솜씨가 어찌나 어른스러우며 예의 바른지 사또는 너무나 기특하게 여겼던 것이죠. 조반을 잘 얻어먹은 젊은 신관사또 양민은 고마움을 보답하게 되는데, 신관사또 양민은 소매에서 부채, 청부채와 홍부채 두 자루를 꺼내 소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냥 전달하기는 좀 멋쩍어 농담 섞어 이는 고마움으로 내가 너에게 채단 대신 주는 것이니 어서 받아라. 채단이라 함, 결혼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청색, 홍색의 옷감들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소녀는 안방으로 뛰어가 장롱을 뒤져 급히 홍보를 가져와 바닥에 깔고 청선과 홍선을 내려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리둥절한 사또는 왜 그러냐고 물었죠. 패백에 바치는 제단을 어찌 맨손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자루의 부채는 홍보에 놓여졌고 소녀는 잘 싸서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또 양민이 이런저런 업무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사또를 뵙자고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 부임할 때 시골집에 들러 아침 식사를 하고 어느 소년에게 청부채와 홍부채 두 자루를 주고 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또는 조금 생각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하며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이제서야 의문이 풀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여식이 관연한 제 딸년인데 그 이후로 시집을 보내려 해도 어느 곳으로도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해서 영문을 몰라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또의 머릿속엔 어떤 느낌이 스쳐 지나갔는지 모두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정성이 지극하거늘 내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소. 날짜를 잡아 아내로 맡겠소. 식사 한 끼 얻어먹고 대가로 부채 두 자루를 선물했으면 밥값으로 충분할 텐데 졸지에 아내로까지 맞이하게 되었으니 운명의 장난인가, 신의 축복인가. 어디 삼류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가 바로 후에 양사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사또는 정실 부인하고 있었고 그 부인과의 사이에 양사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처
즉 소실이 된 이 소녀와의 사이에서는 양사원과 사기 두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사준, 사원, 사기 이 삼형제는 잘하며 매우 총명하고 재주도 뛰어났으며 풍채도 좋아 주변으로부터 칭송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며 형제가 깊어 중국의 소순, 소식, 소철 삼형제와 비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실 부인이 죽고 모든 살림살이를 후처인 사원의 어머니가 도맡아 하게 되고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서자들인데 이 소실 부인의 서러움과 한탄은 적자가 아닌 서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실 부인의 꿈은 자기 아들들의 머리에서 서자의 딱지를 떼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양민이 죽고 장례날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눈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양씨 가문에 들어와 아들을 낳았으며 아들들이 재주 있고 총명하며 풍채도 있거늘 첩이 낳았다 하여 나라 풍습은 그들에게서 서자 너울을 벗겨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장손인 적자 양사준에게 울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첩이 또한 이 다음에 서모의 누를 가지고 죽은 후에라도 우리 큰 아드님께서는 석 달 상복밖에 있지 않으실 터이니 일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낳은 두 아들은 서자 소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영감님 성복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복제가 혼돈하여 사람이 모르게 될 것입니다. 내 이미 마음을 다진 몸 무엇을 주저하오리까마는 내가 죽은 뒤 사원 사기 두 형제한테 서자란 말로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죽어서도 기꺼이 영감님 곁에 누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양사한의 어머니는 가슴에 품고 있던 단검을 꺼내 자결을 하고 맙니다. 아들들이 그녀를 부둥켜 안았을 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아들을 서자의 명예를 풀어주고 떳떳하게 세상에 살아가게 하고 싶었던 여인, 죽음으로써 부조리한 인간 차별을 타파하고 싶었던 선구자적인 신여성, 이 어머니의 죽음은 양서원이 더욱 훌륭한 문인이 되었는데 자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양서원은 후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양사원은 만호 한석봉과 추사 김정희와 더불어 조선 3대 명서예가이자 문인입니다. 사연의 호가 복례인데 사원이 관직에 올라 지금의 철원사또로 부임하게 되고 자연이 지척에 금강산을 자주 찾아 금강산의 매력에 흠뻑 젖어 살게 되었습니다. 여름 금강산을 복례산이라 함은 모두 알 터. 그래서 호를 복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